문무대왕 과학연구소입니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딱 느낌이 북방과 관련이 있죠. 문무대왕은 왜 놈들이 우리나라 경주 신라를 자꾸 침범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기다 이제 수장으로 해달라 이렇게까지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여기다 썼어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국에 발전소가 핵폐기장이 되는데 여기도 핵폐기장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온 핵물질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는요, 이거는 핵폐기장 되는 거예요. SMR 소형 모듈 원전 10분의 1 사이즈입니다. 경수로의 10분의 1 사이즈예요. 우리나라 표준 원전 10분의 1 사이즈면 2,000개가 전국에 깔려야 돼요. 네? 그 경수로 원전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의 후속 쪽으로 이제 아주 각광받는 SMR에다 이제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전국이 핵폐기장 되는 거예요. 전국이 핵폐기장.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저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하게 이 시설이 운영될 예정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무대왕 서론이 너무 기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저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고요. 예? 좀 재미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12월에 통과된 6차 원자력 진흥 계획이 있어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이거를 간단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2조 7천억을 투자를 해요. 첫 번째가 원전 안전성 및 신뢰 확보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신뢰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근데 뭐라고 해놨죠? 8년 동안 가도원전 연구개발에 6,400억을 투자하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안전을 핑계로 연구하는 사람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돈에 한 5분의 1만 월성에 투자하면요, 누설되는 거 다 막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월성 지금 바닥 줄줄 새가지고 누설되고 있잖아요. 그 스테인리스로 까는 거 그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안 하고 이런 거 한다니까? 그리고 9년간 사용해로 저장 처분 연구에 4,300억 투자하겠다. 여기에 이제 파이로 고성능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I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표준 설계를 완료하고 핵심 기술 개발 검증을 완료하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페이퍼 플랜트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이. 결과가 종이에요, 종이.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로도 아니고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97년부터 스마트 원전 개발했죠. 스마트 원자로 다 들어보셨죠? 스마트 원자로 연구소에서 개발했다는 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니 막 이런 거. 뒤에 그림 나옵니다. 그게 개발된 결과물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 그거 개발한다고 5천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다시 2028년까지 5,7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또 종이만 나와. 그럼 그 전에 한 건 뭐고 이번에는 뭐냐? 뭐가 다르냐? 그 전 거는 소형 원자로고 이번 거는 소형 모듈 원전이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게 수출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고 ISMR을 수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데, 우리나라 ISMR이 종이만 만들어가지고 검증이 안 돼가지고 수출 못한 게 스마트인데 똑같이 또 하겠다는 거예요. 물건이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그걸 수출하는 거지.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원전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게요.
검증된 것만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미국에서 그 검증돼가지고 다 돌려봐가지고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산화 했다는 거, 한빛 3, 4호기부터 국산화한 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 그거는요, 미국에서 충분히 돌려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설계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한 거예요. 그러면 원자력 연구개발이 다 국산화예요, 국산화. 외국 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앞서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가지고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검증하냐? 어디다 검증해? 검증된 거를 갖고 와도 설치할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에도 검증 어디다가? 문무대왕 그 간포라고 그래야 되겠네. 간포에다가 그거를 지어가지고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60년 동안 원자력 하는 우리나라 60년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 다 검증되면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없습니다. 이 SMR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설치할 부지에다가 경수를 지어야죠. 1000메가, 1400메가 지어야지. 거기다가 좀 200메가, 300메가 그런 거 지을 수가 있나요? 네?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산업부는 계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럼 자기는 책임잖아요. 연구소 책임 아니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니까 수출용이다 이래서 수출용이 된 거예요. 이게. 수출되나요? 안 돼요. 이거 완전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간포에다 짓겠다는 이것도. 다목적용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 이건 더 위험해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소통 강화 미래지향적 원자력 생태계 한다고 양방향 소통 체계? 아니, 원안이도 소통 체계 한다고 그러고 얘네도 한다고. 이게 뭐예요? 특히 주민들 상대로 와가지고 좋은 거 이제 차려놓고 드시라고 그러고 같이 얘기 좀 하자. 이런 돈 쓰겠다는 거예요.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인력 양성하는데 기초연구가 필요하나요? 기초연구를 하는데 인력 양성이 필요한.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퇴직자 대학원생 교육 프로그램? 자기가 퇴직하는 모양이지. 네? 그래서 문무대왕 강연구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거예요. 스마트 원자로 검증하겠다 해가지고 질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도 마찬가지고, 고소듐 고속로 666 원자로 파이로 제처리 기타 행태캠을 갖는 솔비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소형 원자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자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개발을 해왔고 가장 앞서간 게 미국의 뉴스케일 원자로라고 하는데, 요거는 특징이 이 소형 작은 원자로 안에 한 70메가와트 일렉트리컬 전기 생산 70메가와트인가만 10분의 1보다 더 작죠. 우리나라 경수용 퓨전 원전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여기 이제 핵연료인데 요 안에서 그냥 대류 형태로 그냥 주전자 물 끓듯이 그냥 안에서 이래 끓어요. 우리 끓듯이.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또 박스가 있는데 요게 경남연기예요. 요게 경남연기. 요 콘크리트는 그냥 콘크리트고 뒤에 좀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70메가와트. 그러면 이게 만약 100메가라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요 5개 있잖아요. 그럼 이게 500메가와트 되는 거예요. 월성 원전이 600메가와트잖아요. 그죠? 600메가와트. 요거는 500메가와트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짓냐? 요거 죽으면
이게 이제 1000메가와트잖아요. 1000메가와트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전기를 공급하다가 순간 전기를 차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력 간발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죽이면 요것만 가동하면 되니까 500메가와트에서 400메가와트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100메가와트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형 원전은. 왜? 1000메가와트는 출력을 간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출력 간발했다가는 까딱하는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심 출력하는데 중성자 밀도를 컨트롤하는 게 좀 까다로워지고 또 순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론 농도로 우리나라는 출력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럼 보론이 딱 주입하면 그게 한꺼번에 금방 그 골고루 농도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냥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죽이면 된다. 이것도 하나 죽이면 된다. 그리고 가동하면 된다. 이거 다소오기 문제 생길 수 있죠? 다소오기. 예? 후쿠시마 원전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문제 생겼잖아요. 요거 만약에 큰 사고 났어요. 이거 수리하러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옆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소오기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한국형 스마트 원전입니다. 요 안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일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 만드는 게 1조 들어가요. 하나 만드는데. 이게 100메가와트거든요. 100메가와트. 그러면 우리나라 1000메가와트짜리 하나 짓는데 3조 들어가요. 3조. 원전, 경수로 원전 1000메가와트 3조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0메가와트인데 1조 들어간다 그러면 요걸로 10개 지면 10조 들어가죠. 10조. 경제성 나오나요? 1000메가와트 짓는데 요걸로 하면 10조 들어가고 경수로 원전 하나 짓는데 3조 들어가잖아요. 근데 SMR이 스마트 원자로가 또는 스마트 소형 모듈 원전이 아주 경제성이 좋은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여기서 뭐 자연스럽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그냥 고속로라는 게 있어요. 고속로, 패스트 리액터. 이거는 중성자가 보통 감속을 시켜가지고 핵 분열을 유도하는 감속제를 물을 쓰느냐, 소듐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속제를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고속모라 그래가지고 소듐이라는 걸 써요. 소듐도 하나의 금속이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를 올리면 물이 되잖아요. 물처 액체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노심 이것도 이제 메탈로 된 건데 그걸 냉각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소듐이라는 것이 소금 메탈인데 이것이 물기를 만나면 터져요. 폭발을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듐을 갖다가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휙 던져요. 저수지에다. 그러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누설이 일어나면 습분을 공기 중에 있는 비가 와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습분을 만나면 화재가 일어나고 물을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데가 어디냐? 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에 이거를 2개를 지어놨어요, 지금. 근데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터지고 화재나고 사람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무식해가지고 사람 죽고 말만 계속 가동해요. 우리나라는 지을 데가 없죠. 터지면 시베리아 한복판이야 뭐 수천 킬로 주변에 사람이 안 사니까 거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험하죠.
여기 부울경 이쪽 지역의 인구만 거의 4, 500만 되죠? 4, 500만 되죠? 30km 이내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거를 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이 쫙 나와 있죠. 2025년에 핵심 기술 검증하겠다. 원형로는 17년에 개발하겠다. 이게 원형로가 이제 페이퍼 플랜트를 종이로 만든 원자로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2017년에 이미 완성이 됐어요. 칼리머 600, 1200 메가와트 사이즈로 개념 설계를 했는데 설계 작업만 한 거죠, 사실. 근데 파이로 고속로하고 같이 물려 있어요. 파이로하고. 그래서 제처리한 놈을 갖다가 제처리한 놈을 TRU 트랜스우라늄이라고 아주 열이 많이 나는 놈을 따로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태우고 이러면서 소각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건 가스로가 이것도 합니다. 왜? 이거는 가스를 데워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가스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어느 정도까지 높으냐? 950도까지 올려요. 왜 그렇게 쓰느냐? 수소 만들려고. 물이 850도에 H2O인 수소와 산소가 분해가 되잖아요. 그게 온도가 850도예요. 그래서 750도씨에서 950도씨의 고온으로 운전이 되는데, 이게 상세 설계가 2023년, 건설 허가가 2022년, 실제 건설을 완료해서 운전하는 게 2026년부터 2028년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수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수소 원자로로 하겠다. 용융염 원자로라고 있어요. 용융염 원자로는 간단합니다. 핵연료를 녹여가지고 이 액체로 만든 거예요. 이 냉각제 자체가 핵연료예요. 핵연료. 액체 상태가 그냥 타는 거예요. 이게 열이 내가지고. 이거는 왜 만드냐? 초소형 원자로 개념에 적합하다. 작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터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우주선에 원자로가 들어가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 그 다음에 핵잠수함, 어떤 특수 목적용, 쇄빙선, 하여간 그런데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로 고속로 아까 잠깐 나왔지만 고속로를 소개를 드렸죠. 이 일정이 건식 처리, 파이로 프로세싱이 한미 공동 타당성을 공동 결정하는 게 2020년인데 작년 연말에 결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2021년에 그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그게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됐고, 국회의원이 보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와서 봐도 된다. 와서 보래요. 와서. 그래가지고 많은 이 내용을 아는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인 강정민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타당성이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리고 핵 확산, 이게 핵무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꺼려 하는데, 한국이 하도 하겠다, 돈 주고 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는 주는데, 다만 한국에서 실험하지 말고 거기서 실험해라, 미국에서. 근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핵연료를 까는 게 2단계부터예요. 2단계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거를 간포해서 할 거다. 핵연료 까면 거기서 독물질 나오죠. 독물질이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공기 중에 핵가스가 들어가면 이거는요, 농도를 낮춰가지고 섞어가지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처리 시설 주변에 주민들이 백혈병 환자가 엄청 많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 르아그 핵 재처리 시설이 있어요. 그 주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지 말고 외국 가서 해라.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금속 연료가 이제 이거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핵연료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게 왜냐하면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한미 공동 연구로 그 뒤에는 우리나라가 우라늄 연료 제조 시설을 완공해서 TRU 연료 제조 시설을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 어디다가? 간포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건식 처리 시설도 2025년, 핵연료 시설도 2025년, 간포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소듐 냉각도 건설허가 2022년에서 완공을 2028년, 이것도 간포에 들어옵니다. 처분 기술, 최적 처분 시스템을 제시하겠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2019년에 실증시설 구축 일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2017년에 탈원전을 선언을 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도 지연을 못 시켰어요. 하나도 지연 못 시켰어요.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한다고 97년부터 지금까지 4조가 넘게 투입됐어요. 이 분야에.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게 뭐냐? 왜 이렇게 하냐? 건식 처리 이거 제대로 돌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금속연료, 소듐 냉각로,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원자력 연구원 사람들은 무조건 갈라 그래, 이거. 근데 시민사회나 어떤 정치권에서 이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한미 원자력 공동 협약이 한국은 핵 확산을 하면 안 된다. 이 개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에 쓸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원자로가 핵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요. 군사적으로 모든 핵을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가 세계 2위, 3위 국가가 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로 경제적으로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예속되는 거예요.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미국 가면 완전히 그냥 수상이 삽살개예요, 삽살개. 예? 삽살개처럼 그냥 뭐 선물도 엄청 주고 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도 그래서 받은 게 플루토늄 농축한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핵무기로 전향할 수 있으니까. 그 낙하손해 수상부터 지금까지 연면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선물 받은 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경제성, 이건 강정민 박사님 자료입니다. 연간 30톤 처리하는 시설을 2025년부터 이제 아까 건설이 완료되니까 하겠다는 거고, 제조시설도 하겠고, 이 고속로는 150메가와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마트 원자로보다 1.5배 큰 겁니다. 그 예산으로 약 3조 6천억이 잡혀 있어요.
3조 6천억. 아까 2조 7천억 한다는 거 추가해. 이거는 별도 그 예산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한 원자로에서 나온 해결료를 다 소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증이 안 됐고 문제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되지만 된다고 봅시다. 된다고. 그래도 30조가 들어가요. 30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로 하나에서 나온 해결료를 완벽하게 처분하는 것도 아니지만 TRU라고 하는 그 열이 많이 나오는 그 성분만 죽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조고 이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 파이로 프로세싱 한다고 고속로 지어가지고 하다 보면 해결료 하나 원전 하나 가격만큼 또 들어가요. 우리나라 원전이 30기니까 약 100조 정도 건설됐거든요. 100조 투입돼서 건설됐다. 이 해결료만 이 작업을 하는데 또 100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핵폐기물이 없어졌냐? 그대로 있어요. 핵폐기물. 그대로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그래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고속로 자체가 100조 이상 투자했지만 상용화는 실패했다. 일본도 몬주 고속로가 약 10조 원 들어가가지고 해놨지만 하나도 가동 못하고 17조 돈만 들어갔어요. 더. 프랑스도 슈퍼피닉스라고 7조 원 들여서 했지만 결국 폐로 됐고 독일은 SN이라고요. 6조 원을 들여가지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 6조 원이에요. 89년도에. 가동도 못하고 포기했어요. 가동도 못하고. 여기 고속로가. 그 다음에 러시아만 2기가 돌아가는데 70% 정도 이용률로 돌아가는데 계속 사고 나고 있어요. 이런 거 왜 하냐. 프랑스도 포기했고 전 세계적으로 고속로 리스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다가 끝났고 최근에 하는 건 독일하고 러시아, 중국, 러시아가 좀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포기했다. 그리고 DOE,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성에서 고속로를 고속로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경수로가 물을 안 쓰는 냉각제를 물 안 쓰는 그 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저기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허가 과정 중에 있다.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빨갛게 돼 있는 게 significantly worse예요.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파란 녹색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아주 moderately,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준수하다. 이건 준수하다는 건데 안전성은 다 안 좋아요. 안전성이. 비경수형 원자로가 안전성이 다 안 좋아요. 이거는 고온가스로 아까 우리나라 수소 만들려고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검증조차도 안 됐어요. 안전성이. 확인조차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왜 확인이 안 되냐? 950도에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걸 왜 연구한다 그러냐?
이 생계형 연구다. 생계형 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 먹고 살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국가 연구비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국가 연구비를 여기에다 투입하냐? 이 투입하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요, 핵공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후배들 먹여 살리는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핵공학이 연구 개발할 게 하나도 없다. 그건 끝난 학문이다. 왜? 원전을 지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원전을 안 지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들어가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원전을 더 이상 안 짓겠다 이래 버리니까 그럼 핵공학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가 에너지 전환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요 1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0%예요. 10% 태양광 풍력으로 한 게 10% 정도 되는데 2050년에는 그게 60%까지 커져요. 그럼 세계 전력 시장은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거예요. 원전은요 줄어요. 지금 10%에서 그때 가서는 10% 이하로 떨어져요. 2050년에. 그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수출을 해도 어디다가 수출을 해야 되겠? 우리 재생에너지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R&D비 투입해가지고 그게 빠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러면 원자력은 뭘 해야 되냐? 소형 원자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 전부 다 지금 정치화되어 있거든요. 정치화되어 있어요. 아까 초기에 대권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실제 탈원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도매급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탈원전 없이 우리나라가 전기를 어떻게 자립할 수 있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오만 신문,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온 신문들이 다 날린 거야. 다 난리. 근데 저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들 있잖아요. 그 의도대로 이렇게 하려면 돈 줘야 돼요. 광고비도 줘야 되고, 그거 다 원자력 돈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또 광고비도 조선일보가 엄청 많이 나갔더라고요. 네? 저기 한손에서 나가는 광고비가 있어요. 리스트를 보면 조선일보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엄청난 고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형 원자로를 아주 무지갯빛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는 페이퍼 플랜트. 그러면 실제로 질 거냐? 여기다 짓겠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우리는 못 짓는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연구한 거 해외에다 수출하겠다. 검증이 안 된 거 어디다 수출해요? 그럼 당신네들 하는 정체가 뭐냐?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 다 드렸고, 이제 원자력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소형 원자로는 중동이나 사막처럼 솜도시에 유리하다. 누가 뭐래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나라에 그걸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어디 검증된 거를 개발해서 갖다 줘야지, 검증 안 된 거 어떻게 갖다 줘? 그 30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시장에서 잠재력이 크다. 중동 사막 이런 데 있는 거 저거 원자로 들어가잖아요. 테러 대상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5메가에서 85기가와트
뭐 SMR 건설 시장이 예상이 된다. 이거는 영국 국립원자력 연구소에서 좀 한번 뽑아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혁신형 SMR 개발에 4천억 투자하겠다. 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수원 돈까지 해서 5,800억이에요. 5,700억. 이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예탈을 해야 통과가 되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것도 생계형으로 아마 그냥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쓰고 결과는 없고 연구원들 연습 문제 푸는 수준으로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국가 연구 개발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요. 거기는 인공위성 만들고 조립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쏘아 올려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그 저기 예, 그런 거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일상생활에. 근데 이거는 하도 도움이 안 돼. 방사능이나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300메가와트 이하로 이제 뭐 피동 안전 개념을 적용했다는데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AP1000이라고 웨스팅하우스가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AP1000이라고 피동형 안전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1000메가와트짜리인데 뭐 7조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처음에 했는데 한 20조 들어갔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먼저 상용한 회사인데 망했죠. 그리고 뭐 전력 담수화 수소 에너지 생산, 뭐 사용 해결 처리, 이동 수단, 선박 잠수함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적용하겠다.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뉴스케일 원자로인데 여기서 끓어지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열 교환이 일어나서 이 밑으로 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연 대류에서 주전자 물 끓듯이 이렇게 쭉 끓으면 막 확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또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중앙으로 쫙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대류 흐름이라는 거는 밀도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밀도 차이. 그러니까 이 물이 밀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건 올라가고 차가워져서 조금 차가워져서 그런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요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보론 농도가 달라져요. 요 안에 이제 보론을 집어넣어가지고 중성자를 컨트롤하거든요. 보론이 중성자를 잡아먹어요. 운전할 때는 보론 농도로 중성자를 컨트롤해요. 제어를 하는데 보론이 중성자를 잘 잡아먹어요. 그 농도를 높이면 확 잡아먹고 농도가 낮아지면 중성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직갱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거 그 화로에다가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잘 타고 적게 집어넣으면 적게 타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안전성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론이 밀도가 달라져 버려요. 예? 보론이 요 위에는 밀도가 높아지고 요 밑에는 뜨거워지니까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실제 여기를 목적으로 보론을 집어넣는데 보론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 정비 개념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연구원들이 제가 그분들 학력이나 그 뭐 가방끈 이런 거를 무시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연구원들이. 근데 왜 문제가 있냐? 이분들이 실무 경험을 현장에서 원전을 운영해보고 실제로 설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개발한다고 그냥 공상과학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니 이게 뭐가 되냐고. 아니면 외국 거 그냥 갖다가 카피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영어로 이제 워크맨십, 프로페셔널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문적으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공학적으로만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요. 공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PSA 얘기를 해요. PS, 확률론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그는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독일 규제기관에 소속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책임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또 미팅을 한다 그래가지고 확률론적인 안전성 분석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자체 세미나를 할 때 그분하고 같이 갔어요. 가지고 쭉 듣더니 이분이 이제 질문이 없냐 하고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원자력 연구원 부원장 되시는 분이 이제 자기가 쫙 발표하고 질문이 없냐 그랬더니 이분이 웃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학적으로 뭐 잔뜩 그냥 휘황찬란하게 적어가지고 쭉 얘기해도 내가 이 정도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딱 얘기했던 그 사람이 웃어요. 원전은 단 0.001%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된다. 확률적으로는 확률론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이걸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거를 결정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냐? 결정론적으로만 한다. 결정론적으로. 확률론적으로 안 하고 결정론적으로 한다. 이쪽 용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럼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따지잖아요. 분포. 그래 분포 따져가지고 뭐 신뢰도 구간 뭐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사고 안 나는 조건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만들어 놨더니 정비가 안 돼. 검사를 못 해요. 예? 설계를 해놨는데 너 이거 검사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정비를 하려, 에이 그러면 10년마다 교체하지 뭐.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라디오 사면 라디오가 되게 크잖아요. 고장 나면은 소비자가 직접 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볼도 풀어갖고 뭐 단순되면 선 연결하고. 근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고장 나면 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지. 문제는 이건 스마트폰이라서 괜찮은데 저런 어떤 모든 기능이 작은 원자로한테 일체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한데 고장이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10년마다 교체하겠다 그러는데 10년 안 돼서 구멍 뚫리고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게 또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노심 손상 빈도가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확률이 낮아져요. 노심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빈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요. 빈도가. 그래서 안전하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 검증했냐고요. 이 계산할 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입력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검증도 안 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비상계. 아무리 조그마한 원전에서 사고 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연료는 전국적으로 또 쌓이게 된다. 가는 데마다 쌓여야 된다. 안전하냐? 이게 안전하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실제 설계하고 거기에 생계가 걸린 사람은 무조건 안전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무조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 개별 분산돼서 이제 설치돼서 가동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 또 테러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발생이 되고 테러. 그럼 결국은 원전과 뭔 차이가 있냐? 작을 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력 연구원이 핵 폐기물을 진짜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조직이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핵 폐기물 4톤을 이미 소각해 버렸어요.
그럼 소각하면 여기서 가스가 날라와가지고 대전 지역에 쫙 뿌려지겠죠. 2015년에는 감손 우라늄을 무단으로 버렸어요. 사용하고. 규제기관에 승인도 없이. 2017년 6, 7월에는 핵연료 물질 무단 사용했고 2017년, 18년에 폐기물 무단 배출 도치 사건으로 20억 원 과징금 먹었어요. 이거 어디다 버렸는지 나중엔 회수가 안 돼. 그래서 형사고발도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랬더니 원자력 연구원은 김현장을 동원해가지고 성공시 2억 줄 테니까 이것 좀 막아달라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2019년 1월에는 원자력 연구원 직원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2019년 5월에는 핵물질 사용 소지 허가 위반으로 벌금 1억 5천, 플루토늄 0.05g, 감손 우라늄 640g 이런 것들이 허가지역 보관을 위배했다. 물질이 안에서 허가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방사성 폐기물 경주 방패장, 여기 방패장 만들어 놨으니 중저진이를 여기다 옮기겠다 해놓고 계속 늘어나만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핵 폐기물을 자기네들도 증가를 시켰지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줬으니까 핵 폐기물을 영주 시장집에다 갖다 놔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놔줘야지. 원자력 연구원이 대전 150만이에요. 인구가. 그 한복판에 핵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이거 방패장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치우겠다 약속을 했어요. 했냐고. 하나도 안. 했냐고 가져왔는데. 그 중저준이 폐기장이 이제 이렇게 원자력 연구원 안에 저장이 돼 있고 핵연료까지 있어요. 크립톤 배출량 이게 얘기하는 공기 중에 가스 나간 걸 얘기하는 게 핵연료 까면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로에서도 나와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는 조사제 시험시설이잖아요. 조사제 시험시설이라는 거는 핵연료 발전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까지거나 또는 직접 테스트한다고 까거나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방사능 나온 게 솔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고리, 한울 이런 데하고 비교해도 거의 0.3, 0.1 여기는 0.01 테라베크를 0.09 이 정도로 발전소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조그만한 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케이스는요, 핵연료가 깨져가지고 나오는 케이스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 그러면 핵 폐기물을 갖다 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갖다 버리냐? 2020년까지 그 뭐예요? 지출금이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이 있고 지출금이 있어요. 더 많이 해가지고 연도별 뭐 적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연도별 소개가 지출이 113억 142억 요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적립금. 그래서 핵연료를 보내겠다 해놓고 오히려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다. 소형 원자로는 유연 원전이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부하 추종과 관련해서 출력을 막 줄이고 이런 게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제어봉 문제, 그 다음에 보론 농도 문제, 신속 대응 시 대응 지연 유연 원전의 환경 피로, 그러니까 기기
기기에 피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수명을 못 맞출 수가 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계속하시죠. 예? 계속하시죠. 계속 하실까요? 그러면 가능한 좀 빨리 좀 진행하고 복잡한 거는 좀 넘어가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원자로가 지금까지 5천억을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온 게 아까 종이 설계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5,700을 투입해서 이걸 하겠다. 그럼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게 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전원이 꺼져도 해결 용량 사고가 없다. 왜? 피동형으로 냉각이 돼. 알아서 자연대로 주전자 끓듯이 이렇게 끓어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작으니까 부지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소규모 전력망에 적용이 좋아서 유연운전도 이게 이제 출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초기 투자 비용이 작다. 탄소 저감, 기후 변화 대응에 적합하다. 이 탄소 저감이요, 이산화탄소 더 많이 나와요, 사실. 왜? 온배수 배출 때문에 거기서 용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는 카운팅이 안 돼 있어요. 무붕산 무전력 운전으로 2년 이내 건설 완료.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원자력 밤 12시 넘어가 그거 수령기 품어내고 있어요. 저 비용으로 안전하다. 이거 전부 지능 논리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현재 품어내고 있다고. 그 소형 원자로가 부지 문제가 있는데, 기존 원전 부지에 장단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존 원전 부지에다가 스마트 원전을 집어넣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좋은 게 일단 원전 운영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스마트 고장 시에 기존에 있는 다른 원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크다. 그래서 배척될 가능성이 많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신규 원전 부지에다가 집어넣자 그랬더니 신규 원전 예정 부지로 중복 업무가 없어지고 선정 절차도 간소화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좋겠다. 하지만 용량이 작으니까 같은 용량이면 큰 거를 선호하겠죠, 한선이.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 별도 부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것도 뭐 담수화 열병합 분산 전원 여러 가지 강점에서 유리하다. 이걸로 갈 때 전국이 핵 단지화 되겠죠? 네? 그래서 인허가가 굉장히 장기간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건 원자력 연구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문제 없고 뭐 경제적이고. 경제성을 볼까요? 킬로와트당 5,000불, 7,000불, 10,000불이에요. 경쟁이 불가능해요, 10,000불이면. 네? 그죠? 석탄, 중유, LNG보다도 비싸요. 그래서 경쟁이 안 돼. 사우디아라비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 원전 수출하기로 했어요. 얼마? 한 호기당 1조예요. 그래, 두 호기 들어가는 걸로 2조로 합의를 봤어요. 이거죠, 이거. 경쟁 불가야. 근데 사우디가 나중에 보니까 실체가 없어. 종이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한국 박근혜 대통령만 우스개가 된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빼고. 그래서 운전 정비 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용량이 1000메가와트 정도로 커지면 이게 비스 일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이게 600메가와트 이하로
그 용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비용이 증가를 하게 돼요. 소형 원전은 싸다, 경제적이다, 완전 사기죠. 혁신형이냐? 파일럿이 검증이 안 된 걸 어디다 수출하냐? 그 얘기고요. 미국은 자체 부지에다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죠. 차라리 거기 붙어서 해라. 그러니까 두산중업, 삼성 뭐 이런 데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좀 나중에 되면 기자재라도 납품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원전 수출 정책을 2017년부터 이제 유지를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원전은 수출 전략으로 필요하다. 이걸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핵 안보는 전혀 안보와 관련이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핵을 취급하다가 거기서 나온 방사능이나 가스 때문에 지역 주민들 피해를 오히려 준다. 그런 걸 왜 하냐? 소수를 희생시켜서 소수를 희생시켜서 대다수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파이로 프로세싱, 핵 잠수함, SMR 개발, 핵융합 이거 다 허구다. 왜 이런 거 하는지 저는 이 시간에 양자역학이나 밀입자, 소립자 연구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SMR이 다목적용이지만 발전용으로 차별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저도 이때 뭐라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SMR 건설보다 신한울 3사 건설을 공략하기 위한 거다. 자, 봐라. SMR 이런 것도 연구를 하니까 신한울 3사도 건설 들어가자. 이걸 주장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다. SMR 추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또는 국회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있다. 현재 지능주의만 활개를 치고 있어요. 국가안전안심위원회 원자력 옹호하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총리 주변에 포진해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양성이 부족해요. 인적 다양성. 무슨 얘기냐? 스마트 원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타당성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전부 핵공학과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지네들 선후배끼 형, 동생 이러는 사람들끼리 잔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린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다 하자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중립적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라인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구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재단, 핵공학과 선후배로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문제점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웃시키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핵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립적인 인사다?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굉장히 치중돼 있다. 취약해 돼 있다. 네? 또 객관적인 전문가가 너무 없다. 왜? 독점 체계이기 때문에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장이 전무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정윤이 일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핵 관련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도 안 넣나?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 넣냐.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안 넣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분들은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실험만 하는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이런 실질적 현장의 이런 문제점들을 몰라요. 전혀 모르진 않아. 자기들이 위험한 거는. 원자력계 저는 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송골 진골이에요 다. 그 친구들 정신적으로 이상한 얘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좀 말씀을 나간 것 같아서. 자,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솔직하게 기술자로서 해결을 한번 까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 이거. 그 까서 뭐를 어떻게 할래? 그거 까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임명된 원자력 연구원장이에요. 깐다는 게 무슨 말이죠? 깐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잘못된 걸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을 더 알아보고. 원전에서 나온 사용 해결위해서 네. 그걸 까가지고 어떻게든 농축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철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완성도, 즉 이게 어떤 특정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지만을 위한 거네. 자기 실험을 해보겠다. 지 위험하거나 말거나. 지 학구열만 충족하게 때가 아닙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핵 저런 무궁화. 저런 사람은 그 연구원들하고는 연구하고 어쩌고 이런데 실무적인 거 하고 그냥 나머지 그 위험한 데는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야 사람을 이 죽든가 살든가 막 지역을 위해? 지역을 간포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 국가를 위해서? 핵 없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핵공학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생계형.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냐.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뭐냐. 왜 발전 분야만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비발전 분야도 있다. 에? 발전 분야는 핵이 나오잖아, 핵이. 핵을 깨면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방사능 나오잖아요.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만 년만 가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수백만 년까지 가야 돼. 십만 년은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요, 이게 몇 년도 데이터냐면, 아이고, 그거는 빠뜨렸네? 여기 있구나. 2016년 원자력 산업 실태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 당시 원자력 발전 산업의 전체 매출이 27.4원이에요. 27조 4천억. 예? 매출 엄청나죠? 1년 매출이에요. 근데 고용 인력은 3만 7천 명이에요. 3만 7천 명. 어디에? 발전, 공급.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조, 이런 쪽. 그 다음에 연구 분야, 공공 분야, 이런 쪽이 다 해서 3만 7천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5년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실태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비발전 분야는 어떤 분야냐? 의료, 비파괴, 그 다음에 방사선 산업 이런 쪽 얘기예요. 매출이 16.1조 원이에요. 그러면 약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고용 인력은 10만 명이 넘어. 네? 고용 인력이 10만 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3배. 그러면 그 60% 매출인데 3배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요. 이게 비발전 분야가. 이게 뭐냐? 산업, 비파괴 검사, 방사선 멸균, 의료, 농업 이런 쪽 인력은 이렇게 비파괴 판매, 연구, 의료, 공공, 동물도 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용 창출을 하는데 실제로 이쪽 분야는 투자를 안 해요. 투자가 전부 이쪽으로 가 있어요. 네? 전부 이쪽으로 가 있어요. 돈 되니까.
아니 4만 명도 안 되는 인력이 매출을 27.4조 원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뭐가 좀 많이 이렇게 내포돼 있다. 예? 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좀 박하죠, 사실. 박하죠. 매출이 16조인데 인구가 저 종사인이 10명이면 1인당 1억 6천. 그죠? 1억 6천. 이거는 1인당 8억. 1인당 8억이 매출이. 엄청난 차이죠. 그 돈이 어디 저 로비나 어디 음성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피아를 하는 게 아마 저는 그래서 전 세계 방사선 산업 있잖아요. 그거를 시장 규모를 BBC 마켓에서 예측을 한 게 2014년에 4.9조 원이 이제 방사능 의약품인데 2019년에 7.1조 원이에요. 연평균 8% 성장하고 핵의학 3.3%, 방사계측기 5.4%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방사선으로 영상 촬영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에 세계 업체가 70% 매출을 다 독점하고 있다. 75%를 GE, 필립스, 지멘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마음먹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인력이 가방끈 긴 사람들을 여기다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간포 연구단지를 이상한 거 개발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연구단지가 됐잖아요. 비발전 연구단지를 하자. 그게 뭐예요? 포항 광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 간포 방사선 융복합 연구단지. 제가 이거 말 붙인 거예요. 기장 연구로 해체 연구. 이 원자력 벨트로 가자. 벨트. 네? 벨트로. 이렇게 되면 고용 창출이 엄청 됩니다. 네? 고용 창출 엄청 돼요. 이거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진짜. 그런 거 뭐 이상한 가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를 쭉 연결을 하는 이쪽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 클 뿐더러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윤석열은 뭐 아예 얘기가 안 되겠죠. 그 양반은 아예 얘기 안 될 거예요. 다른 유력 후보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한테까지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고용 창출 효과도 클 뿐더러 그 간포가 저도 거기서 그 골프장 하나 있잖아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데 그 핵단지 들어서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간포 주민들하고 양구, 양남, 그다음 경주 좀 멀리는 이제 경주, 포항, 울산 위험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제철이 단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제철이 단지 주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결을 까는 순간 그거는 어디로 안 가잖아요. 독가스가 아까 크립톤 얘기 나왔지만 그냥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SMR로 포장을 해가지고 고속로 파이로 프로세싱 핵융합 결과가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고 이거는 전부 생계형 연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